자, 경제브리핑 시간입니다. 박종현 차장, 그 밖에 경제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? 예, 좀 가벼운 얘기로 돌아가는데요. 저희 동아일보 경제 섹션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. 막걸리 벌써 취했나? 뭐 이런 제목인데요. 그동안 막걸리가 굉장히 국내와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는 뉴스가 네. 많이 보도됐었습니다. 근데 최근 그 막걸리 판매량이 그 내수와 수출 모두 좀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. 막걸리 그 월간 출하량이 그 지난 4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그 4.5% 정도 감소했습니다. 막걸리 월간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증가를 보인 건 2008년 6월 이후 3년 10개월 만인데요. 그 이후로 업계 관계자들은 좀 그 소비자들의 그 선택을 갖다 계속 유도할 수 있는 좀 이야기를 끌어낸다거나 아니면 그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어서 좀 추후 그 업계 대응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뭐 좀 전에는 뭐 어디 뭐 가는 자리마다 막걸리가 있었는데 좀 약간 질리신 모양이에요. 거의. 예, 다음으로 그 조선경제 섹션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. 한국 유통업체들 중국 만리장성 못 넘어 고전. 그동안 저기 그 롯데라든지 신세계, 뭐 이마트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 내수 시장 선점을 위해 가지고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그 사업을 갖다 일부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 파트너와의 갈등이 있습니다. 중국 파트너와 그 합작을 하는 상황에서 그 일일이 합의를 갖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 구조가 좀 늦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하나 제기가 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그 중국인들의 그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 제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에 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옵니다. 그렇죠. 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이렇게 만져보고 사는 걸 선호하는데 우리는 신선식품을 이렇게 딱 낮게 포장을 해서 팔고 그런 게 좀 다를 수 있다. 이렇게 아까 제목에 나오는데 보통 대기업들 진출할 때는 그런 문화적인 소비 행태라는 이런 거 좀 이렇게 보고 들어가지는 않나요? 예, 뭐 물론 준비를 했겠지만 그 정도의 세부적인 부분들. 그러니까 실은 한국에 들어왔던 그 월마트나 까르푸가 한국 그 이마트에 오히려 밀려가지고서 나가게 된 것도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중앙일보 경제 섹션에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요즘 은행들이 정부가 보증하는 그 안전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, 제목이. 하지만 그 너무 안전한 대출에만 그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. 그동안 이미 그 은행권들이 주택담보대출, 주택을 갖다 담보로 한 안전한 대출을 너무 늘려왔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정부나 정부기관이 보증하는 그 안전한 대출 쪽으로만 너무 몰려가고 있어서 그 은행들이 자기네들의 그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그 다음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그 K 컨슈머 리포트라고 하죠. 소비자들이 이제 특정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젖병을 다뤘다고 합니다. 예, 이 자리에서 그전에도 다른 제품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,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그 K 컨슈머 리포트의 5호째입니다. 기억하시겠지만, 등산화, 변액연금보험, 어린이 음료, 무료 전기주전자, 이렇게 그 4호까지 지금 내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. 어린이 전편까지 왔어요. 예. 이번에는 그 23개 그 국내외 제품들을 갖다가 비교해가지고서는 가격과 품질을 갖다 비교해서 평가한 자료를 내놨습니다. 보니까, 똑같은 아기젖병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1.5배 수준까지,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한 50% 차이가 나는 거죠.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. 또 국산 아이젖병의 평균 가격이 9,900원 수준인데 수입품의 경우에는 19,800원, 한 2배 수준.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있는 젖병들은 좀 어떤 겁니까? 예, 여러 가지 그 재질들도 보면은 약간 고무 재질 비슷한 것도 있고, 플라스틱 비슷한 재질도 있고, 그 재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안 그래도 이번에 그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내면서 그 재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.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가격은 어쨌든 고를 수 있지만 네네. 재질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위험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?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라는 게 그 PC라고 하는데요. 네.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일 단단한,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많이 사용했던 좀 약간 싼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의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 이렇게 닦다가 흠집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그걸 갖다 다시 젖병을 갖다 심하게 삶으면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라는 그 호르몬이 약간 흘러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이번에 제기됐습니다. 그래서 그 대신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들은 폴리에테르설폰, PES라고 하는데요. 이런 지금 대체적인 그 소재를 이용한 그런 제품들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열과 충격에 강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. 젖병 같은 경우 살균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좀 따져보고 사야 되겠어요? 예, 그렇죠.
그러니까 너무 장시간 삶거나, 그러니까 젖병뿐만 아니라 그 젖꼭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장시간 삶을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의 우려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오랜만에 젖병을 봤는데 저희 애들 키울 때보다 굉장히 저기 모양도 이뻐지고 좀 모양을 많이 낸 것 같아요. 요즘 또 모양 보고도 많이 사잖아요, 젊은 엄마들은. 근데 재질이랑 이런 거 좀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 인터넷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파는 가격을 그렇게 많이 차는데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? 일단 뭐 공정위가 그동안 수입품의 가격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걸 갖다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. 아무래도 그 유통구조 개선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같고,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싼 제품을 갖다 선택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물건 가격을 갖다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예, 뭐, 그 거품 가격을 좀 빼는 좀 노력도 있어야겠고요. 소비자 여러분들, 저 젊은 주부들께서는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.